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정이 다 끝났으니까 6장에 해당하는 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수 문제를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여기는 연수 문제가 좀 많아요. 많은데 제가 각각 문제가 끝날 때마다 제가 그 노란 점을 쳐서 점을 찍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문제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끝나는 점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를 더 더해 가지고서 세서 거기를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 그쪽에서 연수 문제를 풀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는 추론 통계,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추론 통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추론 통계에서는 어떤 표본을 통해 가지고서 모집단의 성격을 갖다가 추정해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는 표본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특성을 유추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추한 모수는 특정 수치나 어떤 특정한 범위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추정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점 추정 혹은 구간 추정 이렇게 나눕니다. 자, 점 추정은 어떻게 하나를 콕 찍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통학 시간이 30분 혹은 40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수치로 표현되고요. 구간 추정은 30분에서 40분 이렇게 구간 범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추정치와 추정량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었죠. 추정치라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어떤 모수를 갖다 추정을 할 때 선택된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잖아요. 이때 통계량으로 계산된 구체적으로 도출된 그 값, 그 통계량을 추정치라고 하고요. 추정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표본을 추정치의 도출함수에다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본에서 관찰된 값으로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를 갖다가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는 어떤 값, 추정량은 도출하기 위한 함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수 문제 2번인데요. 자, 2번에서는 제가 문제를 보고 직접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있던 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24번 동영상이요. 2-24번 동영상을 갖다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좌측 위에도 직접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요 3분 30초에서 8분 30초에 해당하는 구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요 부분 요거를 갖다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점 추정을 한다면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구간 추정을 물어봤는데 점 추정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왜 구간 추정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 추정을 할 때 표본의 수를 갖다가 무한대로 갖다 한다라면 모수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추정이 아니라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점 추정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콕 찍어 가지고서 대답을 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한대로 표본을 할 수가 없어서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요런 단점 때문에 우리가 점 추정을 하면 틀릴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간으로 나타내면 그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100%의 신뢰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전체 구간이 다 되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빼고 한 90% 정도의 신뢰도 혹은 95%의 신뢰도, 이 정도로만 하면 어느 구간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목적에 맞는, 조사 목적에 맞는 그런 신뢰도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모수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 구간을 계산을 한다라면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조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90%, 두 번째가 95%, 세 번째가 99%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을 물어보네요. 자, 일단 보면 평균값이 81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는 스탠다드 에러가 9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갖다가 모평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90%에 해당하는 거 Z값 뭐였었습니까? 1.64죠. 자,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평균에서 마이너스 1.64 곱하기 표준 오차, 요거 해주면은 하한이고요. 더하기 1.64 곱하기 표준 오차 하면 상한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표시를 해주면은요, 이렇게 나타나죠. 상한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계산을 해주니까 66.24와 95.76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죠. 95%는 1.96이 Z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1.96으로 바뀌면 되겠죠. 자, 그 상태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1.96이 바뀌는 게 마이너스를 해준 게 하한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상한입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 63.36에서 98.64인 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95%고요. 그 다음에 99%는 2.58이었죠. Z값이 2.58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렇게만 해주면 값이 이렇게 우리가 2.58 곱하기 9 그 다음에 2.58 곱하기 9 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57.78 그 다음에 104.22로 하한과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보면 90%와 95%, 99%로 갈수록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주로 혼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신뢰 수준 혹은 신뢰 구간. 자, 요걸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추정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확률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당연히 조사에서 인정되는 오차 수준을 얘기하겠죠. 근데 신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하한값, 상한값으로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방금 했던 신뢰 수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하한과 상한을 갖다 같이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조사자는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신뢰 범위가 좁을수록 신뢰 수준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90%에서 제일 좁은 신뢰 구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99%의 신뢰 수준이라면 좀 넓은 이런 신뢰 구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개는 범위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금요일 날 에피소드에서 다루어 보아야 될 이제 그런 문제 같은데요. 내용이 짧아서 그냥 연습 문제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100%라면 무조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100% 맞는 거니까 무조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신뢰 구간, 신뢰도가 100%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다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있으니까 없는 숫자가 다 없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100% 맞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혹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면 내가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는 느끼는 그런 감보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퍼센테이로 90%, 95%, 99%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을 정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7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7번 문제는요, 어떠한 타자, 여기서 이승엽 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타자의 그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고서, 다음번에, 성적을 갖다가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책에 있는 그 성적을 갖다가 일단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그걸 1번부터 20개까지, 20번째까지 있는 걸 갖다가 다 계산을 해놨고요. 타율을 갖다가 계산을 했어요. 타율이 아니라 홈런 개수죠. 이제 홈런 개수를 추정을 하는 건데, 자, 보면은, 자,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신뢰 수준별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평균을 갖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20개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7.45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 볼게요. 여기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표준 편차 한번 쳐볼게요. 표준 편차.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나왔는데, 요거는 전체에 해당하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고요. 요거는 표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잖아요. 그렇죠? 이승엽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친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모집단에 해당하는 걸로 계산을 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20번까지죠. 자,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 U까지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딱 해주면 15.18이라는 게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90%에 해당하는 거, 90%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95%에 해당하는 거, 99%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이 어땠나요? 처음에 해당하는 평균값에서 빼기 90%에 해당하는 거니까 Z값이 1.64죠. 1.64에다 곱하기 표준오차. 표준오차는 표준편차 나누기 루트 N 20이 되겠죠. 자,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평균에 해당하는 값에서 빼기 그 다음에 1.64죠. 90%에 해당하는 게 1.64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야죠. 뭘로요? 루트 20으로요. SQRT라는 게 제곱근에 해당하는 함수니까 요거를 해주고서 요게 전체가 20개죠. 요렇게 해가지고서 계산을 해주면 값이 여러분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1.88 이런 게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한값은 여기에 있는 걸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걸 플러스로만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엔터를 해주면 해당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95%에 해당하는 것도 보면 1.96이죠. 1.64가 1.96으로만 바뀌면 됩니다. 96으로 바뀌어서 엔터 해주면 해당하는 값이 20.8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1.96을 플러스 1.96으로 하면 되겠죠. 플러스 1.96 해서 엔터를 쳐주면 34.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99%에 해당하는 것도요. 그대로 해놓은 다음에 2.58이죠. 마이너스 2.58. 자, 각각 해당하는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요 값들은 이제 기본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다른 시험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요 값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시다 보면 다 이렇게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90%에 해당하는 하한값, 상한값, 95%에 해당하는 하한값, 상한값, 99%에 해당하는 하한값, 상한값. 이 값은 뭐예요? 99%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홈런을 다음에는 18번이나 혹은 36번, 37번이네요. 18개에서 36개까지는 칠 수가 있을 것이다. 90%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된다면 21개에서 33개 정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문제 8번인데요. 자, 연수문제 8번,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 제가 통계 에피소드에서 이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13, 요 동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요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 I 표시 있죠? 그걸 갖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요, 연습 문제 엑셀 시트를 열고 여기 6장 전선길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은 그걸로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신뢰 구간을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값은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가 평균 값을 갖다 구해 보면 요 값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이렇게 25개까지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은 해당하는 값이 247.48이라는 게 계산이 됐고요. 표준 편차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표준 편차는 여기서 표준 편차 해가지고서 표준 편차. 자, 이렇게 하시면 또 나오는데, 아까 이승엽 선수 타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어떤 전선 길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표본만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그 값을 갖다가 사용을 하니까 20.04395라는 값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표본의 개수는 25개였었죠. 25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라는 걸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는 요거 나누기, 그러니까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요거 나누기
루트 하면은 sqrt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창을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4.008787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또 90%, 그 다음에 95%, 99%에는 해당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하한값과 상한값, 하한값과 상한값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걸 갖다 구해 보시면 각각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 빼기 Z값이 아니고 여기는 25개니까 30개가 안 넘잖아요. 중심극한 정리에서. 그래서 T값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T값을 이용을 해야 되고 거기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에러라고 했잖아요. 표준 오차. 자, 그렇게 해서 하한값을 구하고 상한값을 구합니다. 자, 근데 우리 T값을 우리 모르잖아요. 자,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분포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분포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포표를 창을 갖다 가져왔고요. 자, 여기 T분포표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5개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요걸 갖다 빨갛게 칠해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기에서 창을 갖다가 고정을 해 놓으면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25개째로 가져와서 여기가 90%예요. 95, 이게 0.05니까 이거는 95%, 이게 99%입니다. 해당하는 값을 보니까 1.7081, 그 다음에 95%에서는 2.0596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99%에서는 2.7874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거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요 값을 이렇게 여기서 해놓고 요것만 이따 빼면 되겠죠. 요걸 복사해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서 해놓고 요거만 빼면 되었었죠. 그래서 요걸 빼고 요거를 갖다 일로 옮겨서 자, 90%, 95%, 99%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네요. 자, 그 값을 가져왔으니까 저기서 평균에서 빼기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빼기 Z값이 아니고 25개니까 90%에 해당하는 T값 그래서 곱하기 요 값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값이 240.6326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95%에 해당하는 값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 그대로 가져오셔서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우리가 달라졌던 거에서는 뭐였었죠? 요거 T값에 해당하는 거 요것만 요걸로 바꿔줬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해당하는 값이 나왔고 그 아래도 99%에 해당하는 값인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꿔주면 되죠. 요거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해주면 해당하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건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요것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구해졌습니다. 요것도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플러스, 그 다음 99%에 해당하는 값도 해당하는 걸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값이 다 계산이 됐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표본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 A번 문제는 95%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서의 표본의 개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Z값은 우리가 1.96이죠. 1.96 우리 95% 우리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오차를 우리가 30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2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값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물론 요거는 알 때는 요걸로 쓰는 거지만 모를 때는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줬기 때문에 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계산을 해보면은 30분의 1.96 곱하기 22 이렇게 한다면 전체의 제곱 해주시면 되죠. 자, 그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2.066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가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표본 개수가 2가 넘어갔으니까 3개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를 가면 99%에서 하래요. 자, 그러니까 똑같죠. 96%에서 다른 건 요것만 다릅니다. 2.58로 바뀌거든요. 자, 2.58 상황에서 허용 오차는 30, 오차 한 개나 허용 오차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 값이 16으로 계산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30분의 2.58 곱하기 16. 자, 이렇게 되죠. 자, 그거를 갖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니까 값이 1.89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이 정도 표본 개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는 우리 공식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확률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z값 곱하기 루트의 확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갖다가 표본으로 나눈 거 이렇게 돼 있는데, 표본의 개수가 우리 50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확률은 50개를 교수를 했는데 4개 표본에서 아닌 거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률은 0.08, 그러니까 8%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90%에 해당하는 거는 z값이 1.64죠. 자, 그럼 우리 요 수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08 마이너스 1.64,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걸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해준 거, 그 다음에 요즘 플러스로 해줘야 되겠죠. 또 플러스를 해서도 계산을 해준 거, 요걸 갖다 계산을 해줘 보면 값이 0.01707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하는 0.142921,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7%에서 한 14.3%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역시 표본 크기 구하는 문제죠. 자, 보시면 Z에 해당하는 거 1.96입니다. 95%죠. 거기다가 확률이 주어졌는데 95%예요. 그 다음에 허용 오차는 0.05. 그럼 당연히 요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n은 우리가 0.95 곱하기 발생하지 않을 확률 0.05, 그 다음에 허용 오차분의 z값을 해준 거, 요걸 갖다 그대로 계산을 해줘 보니까 72.9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73명 정도,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에 대해서 분산을 갖다가 분포를 갖다가 그리면 좌우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 자, 우리 설명을 드렸었죠, 수업 시간에요. 자, 뭐였었냐면 정규분포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좌우가 이렇게 동일한, 자, 이런 분포잖아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양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될 텐데,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에 해당하는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가 않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차이가 확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차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식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좌우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제곱값 형태를 가지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출발 자체도 카이 제곱은 분산에 해당하는 분포는 0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좌측, 우측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1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n이 10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계산을 해보니까 227만 3천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8로 계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카이제곱 값을 갖다 봐야 되잖아요. 보시게 되면 100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보시면 이렇게 73.36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128.4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10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개수가. 근데 100에 해당하는 카이제곱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유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100-1이 돼서 99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0.025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129.5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29.56이 안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그 카이 제곱 값을 갖다 구해볼게요. 카이 제곱해서 구해주면 해당하는 값을 요걸로 했었죠. 해당하는 값이 프로버빌리티가 0.025 기준으로 해서
99 자유도죠. 100개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128.42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래 것도 그대로 해서 보시면 요거만 0.975로 바꿔주면 되죠. 975 해서 보시면 이렇게 73.36 해당 값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구해진 걸 가지고서 그대로 요 공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값이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49.34에서 86.37,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